네, 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논어에는 무욕 속 무견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매달리지 말자라는 뜻인데요. 요즘 국내 증시를 대하는 이 투자자들의 모습 역시도 닮아 있습니다. 하루에도 지수가 크게 오르내리는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좀 되면서 빠른 수익을 쫓던 자금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6,200선까지 밀렸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35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어제 강하게 올랐던 코스닥은 장중 875선까지 치솟았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보다는 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택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주와 매달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ETF로 자금이 좀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국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이 반년여 만에 11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자금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 역시도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달려봅니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서 벌써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이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어제와는 좀 다르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최근에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장이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저점을 확인하고 또 고점을 확인을 해주면서 물량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진입이 되어야만이 지금 하락을 했을 때 빠져야 하는 수급들이 안 빠져나갔을 때 그 종목들의 좀 가벼움을 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박스권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저번 주도 그렇고 뭐 계속 7월, 8월 달을 봤을 때 하락이 멈추고 바닥과 이제 고점을 좀 확인을 해주는 시즌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떨어진다고 불안할 것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존폐 여부에 그런 문제가 걸려있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박스권 흐름에 지나가고 나서는 다시 또 상승으로 모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장세는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르는 종목들은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지론으로 봤을 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10%, 20% 올라도 뭐 기별도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박스권을 확인을 하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또 다져줄 수 있는 시기들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사실 바에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좋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있으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오늘 상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가격에서의 추가 매수가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 봐도 될까 하는 고민 있으시거나 어떻게 해봐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저희 바이앤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함진님 파트너님 찾아주시고 계시네요. 오늘은 유튜브 댓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로보티즈 가지고 계시고요. 27만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간결하게 남기셨네요.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로보티즈 가지고 계시고요. 파트너님 27만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네요. 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하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은 로봇주도 반도체가 움직임이 나와줄 때 좀 오래 쉬었기 때문에 저는 빈집털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소진이 된 그런 섹터들이 상승을 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잔고가 이제 최저를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과열됐던 시장이 좀 다져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주들의 움직임도 저는 이제 코스닥 움직임과 이제 같이 맞물려서 좀 갈 수 있는 좋은 이제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로봇의 그런 이제 고유의 흐름보다는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되고 그런 기대감으로 좀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휴머노이즈 뭐 로봇이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런 이제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로봇주들을 좀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20만 원대를 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무드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대를 이제 저항을 막거나 지지를 받아주거나 이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로 받고 그다음에 어디를 박스권으로 잡는지가 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과의 이제 중간 접점인 27만 원대를 좀 저항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가격을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가격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이 10%밖에 되시지 않지만 이제 생각보다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27만 원까지 좀 도달을 하면은 이제 반 정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로봇주들의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로보티즈 말씀해 주셨고요. 봉주님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8,000원에 50%예요. 28,000원에 50%. 우아하신 예. 음성에 시원시원하게 비중을 실으셨네요. 일단 금액이 좀 내려와 있어서 고민 많이 예.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건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왔을 때 조금 처분해야 될 건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비중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 걱정되실 것 같네요. 바로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파트너님 예.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시는데요. 28,000원에 비중이 50%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조금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될지, 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된다고 하시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높은 가격에서 사셨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매수하셨어요. 그때는 중공업이 조선주가 좀 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 건데 네. 제가 사고 나서는 팍팍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높은 가격에서 사셨어요.
이거 본전에 네. 가면 매도하실 거예요? 본전에 가면은 매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는 안 하고 조금 하려고요. 왜요? 3만 원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면 본전에 몇 프로 매도하실 거예요? 본전에는 한 30%나 50%. 반 이상 정리하세요. 예, 예, 예.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를 제가 가로 빨간 선으로 이제 체크를 좀 한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면 또 변곡점이 와요. 그러니까 예. 이 변곡점이 온다는 것은 이제 변화해야 하는 가격대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보면은 31,000원대가 이제 에버리지로 저항을 좀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3만 원대를 뭐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으로 남은 물량을 가져가시라고 하는 거지 여기를 무조건 넘기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항대가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보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변곡점으로 이제 더 이게 돌파하면서 변곡점이 나오면 좋은데 돌파를 못하고 그 못 미친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을 바로 받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한 30% 이상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자리에서 거기 가는 것도 좀 굉장히 첩첩산중이거든요. 예. 이게 단번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저항대 25,0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네. 사실 본전 가면 전략 매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산 게 아니니까 이제 뭐 가지고 예. 가신다니까 뭐 말씀드리는 건데 저라면 본전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좀 물량을 많이 정리할 것 같아요. 아, 한 70% 정도 정리하다 이거죠. 네. 저는 근데 네. 사실 저라면 저는 전략 매도 네. 할 것 같아요. 제 계좌라면. 왜냐면 이 종목이 여기까지 가지고 그 전고점을 돌파하리란 법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일 큰 요인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저라면 전략 매도 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폭이 커질 수가 있는데 앞전에 보시면은 다 폭이 크잖아요. 예, 예. 예, 폭이 이제 상승과 하락의 폭이 컸던 구간을 진입을 하는 건데 그것도 25,000원 넘겨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라면 이 가격에 사지도 않았겠지만 굳이 이 가격에 제가 색안경이 껴져서 샀다, 갖고 있다 예. 하면 저는 전략 매도 할 것 같다.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알겠습니다. 종목이 그 정도로 가주면 다른 종목들이 더 잘 갈 확률이 높아요. 예, 예. 네, 아무튼 뭐 이 종목 자체는 일단 좋아요. 뭐 네. 비중 일단 이 본전까지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 많이 줄여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삼성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비중이 크시다 보니까 파트너님께서 자세히 봐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에코프로머티 가지고 계시고요. 52,000원에 32% 들고 계십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매를 더해야 할까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기셨네요. 사연이 깁니다.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에코프로머티 52,000원 이게 이제 몇 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32%까지 또 늘어나셨습니다. 추매를 좀 더 해봐야 될까 이런 부분이 고민된다고 하시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대응 방법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52,000원에 32%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라면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비중이 10%면은 추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52,000원이면은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대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차트를 늘려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오고 쭉 하락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2026년도 초반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지지받았던 가격대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가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왜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를 굳이 이때 말을 해가지고 이 에코프로 시리즈 때문에 2차 전지가 또 좀 같이 분위기가 못 살아났나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제 이슈 나오는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이제 제가 그때 조금 반등이 나올 기대감을 했었던 거는 코스닥 신용잔고 자체가 이제 거의 올해 기준으로 이제 최저를 달성을 했고 굉장히 이제 빈집털이 느낌으로 이제 거래량이 거의 말랐던 시즌입니다. 네, 이 시즌에 이제 터졌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실적 부담감이 있는데 실적 시즌이 아예 이제 도래를 해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재료 소멸이거든요. 실적 관련된 이제 대기업들은 이미 리포트가 나왔고 기대감, 예상 수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되고 실적이 나올 때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그동안에 빈집이었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 이제 매번 추천을 하는 부분들도 아쉽지만 이렇게 좀 가야 하는 시즌에서 더 밀어버린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여기까지 하락한 건 좀 과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유중이고 뭐 실적이 어쩌고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영향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까? 시세가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장 좋다 하고 막 몇백 프로 가고 막 1000% 가고 이런 시장에서 뭐 이 종목 뭐 올라가기나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오히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수급들이 여기로 쏠리면서 이제 날개도 못 펴보고 이제 좀 꺾이면서 이제 빠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고 이제 오히려 2차 전지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이제 겨울 이제 11월, 12월 달까지 가면은 그때는 그 매수하신 가격대를 좀 넘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무리 수급으로 주저앉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비중이 32%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게 계속 추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추천이 좀 멈추면 바로 분위기가 좋아지겠지만 계속 추천이 이어지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가져가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정상적인 움직임은 매수하신 가격대를 넘기면서부터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에코프로머티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관심 있으신 종목이다 보니까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전화통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STI요. STI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1,000원에 20%가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되시고 31,000원에 20% 조금 안 되는 비중이시면 근데 금액이 좀 내려와 있다 보니까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걱정되세요? 제가 이게 5월 말경 그때 샀다가 살짝 수익 났다가 네.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타야 되는데 함부로 탔다가 언제 타야 될지 몰라서 못 타고 저줌했는데 요즘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단가가 높아서 조금만 한 5%만 더 샀으면 하는데 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하고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I 그러니까 가장 좀 저점일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마음 바로 전달을 좀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STI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가 31,000원 그리고 비중은 20% 조금 안 되게 가지고 계신데요. 한 5% 정도를 더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느 가격선이 좀 추가 매수 라인이라고 보실까요? 네,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시즌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비중이 지금 20%인데 50%까지 채우신다고요? 아니, 5%만 더 하고 싶어요. 아, 5%만. 네. 아, 그래요. 얘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지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땅을 걸어 다닐 때도 발로 이렇게 지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좀 얘도 지탱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주식도. 그러니까 어떠한 가격이 가면은 떨어졌을 때 거기를 도달하면 다시 계속 반등이 나오는, 오르는 현상이 나와야 되고, 박스권으로 가려면 어떠한 가격이 갔을 때 그 가격에서 계속 밀어주면서 어느 정도 좀 가격 관리를 해주는 그런 무드가 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이 종목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빠질 때 바닥만 조금 확인을 해준 케이스고 이제 상방의 저항대를 이제 또 확인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밀리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당장에 25,000원 도전하고 밀렸는데 오늘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22,000원대 이 자리를 좀 이탈할 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최저가를 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쌍바닥 무드로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여기서 밀리면서 박스권을 구축을 하느냐는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다가 22,000원을 이탈할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또 시원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얼마까지 그러면 볼까요? 가격이요? 상승했을 때요? 네네. 네, 뭐 사실 5% 추가 매수하셔도 그 매수 평단가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9,000원대 뭐 이렇게까지 평단을 맞추시게 되면은 추가 매수한 거는 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5% 추가 매수하시면 비중이 25%까지 되기 때문에 한 15% 정도 정리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STI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황병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한광통신 가지고 계시고요. 17,720원에 10% 들고 계시네요. 추매해야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런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파트너님, 우리 대한광통신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매를 좀 해야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굳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평단인 것 같긴 한데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시면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5,000원대 이 구간대를 넘길지 저항대를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뭐 형성했던 7,500원까지는 빠져주면 안 돼요. 박스권의 이제 바닥은 제가 봤을 땐 10,000원대는 좀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 이제 좀 강력한 이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오늘 쉬어가면서 이제 좀 투자 경고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실 거면 12,400원 이탈했을 때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대한광통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예, 계실까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가지고 예, 계시고. 그 한참 선생님, 네, 선생님, 그 한참 잘 올라간다 그래서 백화점 이거 저 좋다고 막 그냥 그래서 그걸 샀더니 네, 두 번에 걸쳐 샀어요. 샀다가 떨어지길래 또 버텼는데 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3%가 됐는데. 33%, 4%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네, 매수는 어느 가격에서 하셨어요? 13만 2천원 7월 24일경에 샀어요. 7월 24일경에 사시고 13만 2천 원에 33% 예. 정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예. 우리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부터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또 기다리시고 힘드셨던 것 같네요. 바로 근데 이제 파트너 노인이라 네. 이걸 지금 노후자금으로 조금 된다 그래서 그걸 또 게임 안 하다가 이걸 주문해놨더니 네. 주식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가 제일 고민되시겠네요. 예. 그냥 네. 정리하고 그냥 삼성전자로 좀 바꿀까 지금 자꾸 삼성전자 좋다 그래서 좀 바꿔보니까 알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현대백화점 가지고 계시고요. 13만 2천 원에 33% 7월 24일경, 14일경 이때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매수하신 날짜까지도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지금 현대백화점 가득하신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버님은 백화점을 안 다니실 것 같은데 백화점을 샀어요? 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차도 좋다고 그래 한참 네. 그 오를 때가 막 한 뭐 만 원씩 9천 원씩 막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여름이고 또 명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관광객이 많고 막 그렇다고 계속 그래서 몇 군데서 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거쳐서 안 사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 샀거든요. 그 날이 더워가지고 지금 막 전력 소비 많이 해서 막 5천억 썼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거 이제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은 뭐래요? 추천한 사람은 그냥 그때 한 번 오고 추천하고 그걸 끝났지 좀 기다려보시면 오라고 좀 기다리라고 소리만 하고. 그래요.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좀 잘해주실 것 같은데. 기다려보세요. 야, 똑같네 그럼 뭐. 에? 그럼 똑같아. 똑같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역배열이라서 아직 바닥도 제대로 안 다졌구만요. 예, 20만 원 넘는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무슨 20만 원을 넘겨요? 이미 넘겼는데. 이게 20만 원 넘겼는데 예. 20만 원 고점까지 간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행주, 소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백화점 이런 종목은 좀 다른 결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제조하고 만들고 수출하고 이런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런 점포 운영하고 이런 쪽은 저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현대백화점을 지금 이제 차트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보면은 이제 제가 빨간색 선으로 라인을 좀 그어봤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를 벗어나야 어떠한 이제 상승을 한다든지 옆으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돌파 시도를 하고 밀리고 하다가 이제 10만 원을 좀 디뎌주면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전까지 가면은 전략 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식 구력에 조금 미비하실 것 같아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2년 안 됐어요.
네, 2년 됐는데 이제 공부를 하신 건 아니고 뭐 TV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예, 매매하신 무조건 거죠? TV만 봤죠. 예. 예.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무조건 TV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지금 자리에서 손실을 보고 다른 거를 사는 것보단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전에서 전략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근데 본전 올 것 같아요. 좀 걸려요, 이거.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은 얘는 지금 10,000원 단위로 지금 저항을 맞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예. 돌파하는 자리는 11만 원부터인데 11만 원 돌파하고 나서도 박스권 상단을 12만 원으로 잡으면 또 오래 걸려. 이거 좀 지켜봐야 돼요. 예, 네, 예. 일단은 본전을 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세요. 뭐 그래도 실적이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예. 좋다고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진입순가 지라는 거 그게 침대 그것 때문에 자꾸 빠진다고 그러지 그것만 아니면 진지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이야기는 다 그냥 찾는 명분 같은 거고요. 뭐 냉철하게 봤을 때 한번 시세가 나오고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본전 매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현대백화점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또 종목에 간절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봐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님께서 오랜만에 질문 주셨네요. HPSP 가지고 계시고요. 51,180원 그리고 비중은 7% 들고 계십니다. 너그럽게 질문 주셨어요. 매도가 알고 싶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남기셨네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우리 HPSP는 매도가 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금액이 매수 단가가 좀 높으세요. 51,180원에 들고 계시네요. 여력이 되시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 박스권으로 잡았던 가격대가 이제 4만 원대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으로 좀 체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4만 원이 좀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시세가 나오기 전에 형성했던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이라는 점, 이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다가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좋은 자리를 다시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 보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매수세 쏠리면 좀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밀리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롭게 보시되 4만 원 언더는 저는 좀 매수하기 좋은 가격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7%시면은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5만 원 언더의 가격이 위치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끌고 갈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추천이 많이 나왔고 이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막 우상향 느낌이 아니라 수직 상승으로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좀 지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HPSP를 좀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추천이 많이 나온 게 흠이지만 다시 또 이 종목도 적정 주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반적으로 형성했던 바닥 구간대를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추가 매수 해보시면 이제 매수가를 좀 넘겨서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여유가 생기시면은 매수 조금씩 해보시고 매수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20선 기준으로 좀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이 37,000원대만 좀 이탈해줘도 좋은 가격에 좀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HPSP 말씀해 주셨고요. 산이님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반갑습니다. 계실까요? 네. 한국 석유요. 한국 석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600원에 한 20%요. 13,600원에 20% 금액이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고부터는 계속 내려가지고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 내 마음속에 보내줘야 되나? 파트너님 한국석유 13,6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사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 고민되신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시청자님이 고르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어디서 딱 추천했겠죠, 그쵸? 아니에요? 네? 어디서 추천 받아서 사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 시청자님이 고르실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시세 나오기 전까지 빠졌으니까 사라고 했죠? 네. 네, 이게 그 종목이 사실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종목도 성격이 있거든요. 사람도 막 성격 더러운 사람도 있고 막 착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다 다르듯이 이 종목도 성향이 좀 다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1,300억대에 지금 50%면은 사실 품절주라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 종목이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아요. 거의 뭐 거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점이거든요. 그 정도로 네. 거래가 많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석유 가격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원래는 그렇게 올라가거나 그럴 종목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바닥이라고 말한 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이 종목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우리가 계절 수혜주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테마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방산주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올해 방산주, 작년부터 움직였던 방산주는 이제 매출, 수출 관련돼서 이제 그런 이제 물량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을 했지만 지금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제 북한이 동해안에 미사일 발사만 해도 오르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일 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더 전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사일 쏘고 끝, 살짝 긴장감 있다가 끝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항상 3일 천하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글로벌 이슈였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갔던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이제 유가 부분과 이제 연관이 되어서 단타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거 대비.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는 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지금 20%나 갖고 계시면 많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무드가 막 좋아지고 뭐 휴전하거나 종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끝날 것처럼 말해놓고 계속 교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드가 저는 이제 미국의 선거가 끝날 때까지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증시를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 확인하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본전 구간을 오면은 저는 이제 전량 매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우면 한 3에서 5% 빼고는 전량 매도 남은 물량은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이 바닥을 쳐야 하는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또 미국 선거가 끝나도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지 않으면 긴장감이 또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네. 성향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을 해서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약간 가제로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지고 가시고 본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본전 가면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이 시세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시세가 나오면 끝났다고 봐야 돼. 전고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네. 갔을 때니까 이제 이런 거를 바라보고 사셨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웬만하면 3일 천하로 끝나는 게 사실 통상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세 나오고 밀렸다고 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한국 석유 말씀을 주셨고요. 통화 마칠 때 목소리가 너무 밝아지셔서 또 다행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비디바비디 바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SFA 반도체 가지고 계시고요. 6,400원의 비중 좀 크시네요. 40% 가지고 계세요. 저만 물렸나요? 요요라고 남기셨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또 질문 주실 만큼 간절하신 것 같아요. 비중이 또 크시다 보니까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FA 반도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물렸다고 표현하기에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평단인데요. 이거 뭐 보니까 오늘 찍고 빠졌구만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언제 사셨는지 몰라도 이게 좀 갖고 계셨으면은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파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놓치고 빠져서 마음고생하고 또 반등 나오니까 더 갈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내가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본전의 비중을 줄일 수 있었는데 나의 욕심이 또 매도를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대감. 여기까지 갔을 땐 기대감이었는데 빠지니까 이제 불안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물렸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실 건지 이제 불안하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본전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건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불안하시면 제가 봤을 땐 본전은 자주 터치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비중 줄이세요. 뭐 한 20%까지 줄이시던지 10%까지 줄이시던지. 그래서 뭐 그렇게 줄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박스권을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확인도 해주고 있고 지금 고점 확인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대고 지지 라인이 5,000원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랐다 빠지고 여기에는 이제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빠졌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여길 무시하고 봤을 때는 5,000원에서 6,400원대가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좀 물량 정리하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거래량은 첫 번째 캔들에서만 터졌네요. 오늘은 아직 종가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못 벌고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 가격도 불안해하실 자리는 아니고 일단 뭐 불안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고 가신다 하시면은 그 다음은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잡았던 가격대 고점대는 8,000원이거든요. 근데 왜 7,000원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보니까 이 박스권에서 중심축으로 굉장히 지지 라인을 많이 이제 형성을 했었던 거래가 많이 됐던 가격대예요. 그래서 보통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사고 팔고를 하다가 이제 사고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까지 갔는데도 매도 안 하고 밀려서 고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빠졌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마인드는 본전 가면 전략 매도를 해야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갔을 때 이 앞전에 이 가격에서 물려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계속 매도를 하려고 매도를 걸어놨는데
그에 반해 이제 매수 주체가 너무 적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항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다음은 7,000원대가 좀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종목들 추천 많이 나오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캔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래서 지금의 상승을 너무 긍정회로로 가시는 것보다는 어떠한 좀 단체 집단들이 매수를 해서 거리 터져주고 흐름이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좀 관망을 하시고 뭐 전반적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바닥 찍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박스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또 도달했다가 뭐 밀릴 지연정 5,000원 딛고 다시 또 6,000원, 6,400원 도전하는 캔들들이 하나 두 개가 나와주고 완성하면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종목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SFA 반도체 정말 자세하게 봐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먹자 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테스 가지고 계시고요. 14만 2,5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17만 원 위에서 매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반도체 소부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질문이 또 기네요.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테스 17만 원 위에서 매도 가능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은 얘기를 해야 돼요. 최소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약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은 저는 지금 이 종목도 박스권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전 박스권이 컸습니다. 앞전 박스권이 컸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런 무드로 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차트 보면은 코로나 시즌 때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전에 쉬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여야 하는 시즌이 찬바람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면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시고 16만 원 넘기는 거 좀 지켜보셔도 된다. 걱정하실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 일단은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오후장을 봐야 될지 파트너님께 간략하게 여쭤봐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제가 오늘도 무료 방송은 없는데 이제 좀 밴드에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걱정하실 거 없고요. 시간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다시 웃는 시기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동매매만 안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나도 함진희 파트너의 패밀리가 좀 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엠밴드의 함진희 세 글자 검색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빼먹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세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서 시원시원하게 시장 봐주시는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죠. 오늘 역시도 한 분 한 분 정말 성심성의껏 봐주시느라 고생하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12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